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어제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좀 쉬었는데, 방송을 쉬었는데, 어제 했던 내용을 제가 오늘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건지 제가 하나하나 짚으려고 했는데, 그 방송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하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을 좀 추억하고 싶어요. 눈물이 안 쏟아질려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고 제가 개빡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준석에 대해서도 좀 다룰 거예요. 이준석에 대해서 두 번째를 다룰 건데, 소리 지르고 쌍욕을 하는 거가 불편하신 분들은 노무현을 추억하는 것까지만 듣고 꺼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개빡쳐가지고 쌍욕할 예정이어서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2025년 5월 24일 아침이고요.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6주기였습니다. 제가 노무현을 좋아하게 되고 진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부터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쭉 떠들어 보려고 그래요. 죄송한데 선풍기 좀 끄고 올게요. 너무 추워서. 제 생애 첫 투표는 제가 21살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투표였거든요.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반성하지만 그때 저는 집권당이 아닌 당이 더 좋겠지 뭐 하고 다 2번 찍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 첫 대선은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 당시 제가 몇 살 때야? 2002년이면 25살 때인가? 그때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성합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회창을 찍었습니다. 왜? 저 사람 너무 오래 했는데 아직도 대통령 안 됐어? 이젠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정치 관심도 없었고. 제가 투표한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고요. 그때 노사모 신드롬을 일으키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 뒤로도 또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도대체 정치에 넌 언제부터 관심 가지게 된 거야? 라고 물으시면, 이것도 방송에서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침에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학원에 출근해서 아르바이트로 강의를 하던 시절이어가지고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헬스장에 다녔어요.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러닝머신에서 빠른 걸음으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어폰을 꽂고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때 워낙에 뉴스에서 시끄러웠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고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유인지까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좋아하기 시작했고 정치라는 거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러닝머신을 멈췄어요. 이게 탄핵이 된다고? 이게 말이 돼? 아니, 아무리 열린 우리당이 코딱지만한 정당이고 그런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이걸 한다고? 그때 제가 각성했어요. 그때부터 한겨레 신문 그리고 딴지일보를 미친 듯이 읽기 시작합니다. 아,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세상을 너무 무지하게 잘못 살고 있었구나 하면서 제 생애 첫 당적 열린우리당 입당을 합니다. 당원으로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이게 뭐 핑계나 변명 같지만 제가 자란 환경이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밀양 출신 부산분이시고요. 어머니는 상주 출신 대구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오가는 뭐 잘 오가진 않지만 간혹 정치 이야기가 오가면 제가 듣는 이야기가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허삼수라는 자가 어떤 짓까지 했던 사람인지는 모르죠. 그리고 노무현도 어떤 사람인 저는 몰랐어요. 제 기억의 단편에 남아있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첫 기억이 그겁니다. 기억력이 좀 쓸데없이 좋아가지고요. 부산시장 선거 때 선거 공보물이 집에 옵니다. 활자 중독이 있어가지고 뭔가 오면 제가 그걸 읽어야 돼요. 근데 노무현 그때 당시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요, 그 만화 한 컵 만화가 있는데 대사가 이거였어요. 안 되는 사람은 재수를 해도 헛재수, 삼수를 해도 헛삼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 가지고 조롱하는 이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제 기억에 단편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주 어릴 때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 그게 초등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에 그닥 관심을 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20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학생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집회를 이끌어야 되고 하는 그런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조금 부끄럽네요. 저도 안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97학번인데 97학번은 학생운동을 하기에도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에도 조금 느슨해지는 게 뭐냐면 97년에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근데 그때는 유권자의 나이가 높았기 때문에 제가 유권자가 아니었어요. 만 19세여가지고 그날도 술 마시고 당구 치면서 친구들하고 밤새 놀면서 당구장에서 그냥 개표 방송을 봤던 기억이 나요. 김대중이 되는구나. 대통령이 김대중인데 무슨 학생운동을 해요. 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건요. 그때 당시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추미애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거 얼씨구나 한나라당은 좋다 하고 하던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것도 조금 달갑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갸우뚱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추미애도 그거 사과한다고 삼부일배 해가지고 지금 무릎이
지금까지도 무릎이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 노무현 탄핵 소추안 발의했던 거 사죄하는 삼보일배를 했었어요. 그만큼 사죄하고 있고 지금도 자기 평생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리고 지금 워낙에 잘하고 계시니 문재인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도 워낙에 잘하셨으니 저도 그분을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저 같은 그때 2030들을 크게 일깨우는 계기가 됐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계기로도, 첫 번째 계기로도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적 동반자가 되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랬지만 문재인은 정치를 절대로 하지 않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탄핵이 되자마자 친구이며 동지인 노무현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로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그때 아마 히말라야 트레킹 중인가 그랬었죠? 여튼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이제 기각이 되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무현은 모든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크게 강조한 게 통합입니다. 통합. 분열이 아닌 통합.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 평생을 그것만 하고 사셨어요. 그리고 퇴임 후 전에 없었던 옆집 아저씨처럼 이제 본인의 고향에 돌아가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사셨어요. 주말에 그 지지자들이 방문하면 앉아서 막걸리도 같이 한잔 하시고 음식도 나누어 드시고, 벌써부터 울면 안 되는데, 그런 푸근하고 매력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이 개새끼가 털기 전까지는요. 그 푸근한 분이, 그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 그 언제든지 지지자가 찾아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지지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검찰에서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검찰 조사가 지금의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터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였어요. 없는 죄를 갖다 붙이고 없는 말을 갖다 붙이고 이어붙여가지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하나 걸려라 하면서 뭐 하나 안 걸리니까 그럼 뭐 하나 만들어라 해서, 야 이거 만들었으니까 그냥 재판해가지고 감옥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면 뭐 할 수 없고 하는 식으로 사람을 기소한 거예요. 근데 이 기소가 주변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주변인을 치기 시작하니까 변호사 출신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앞으로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검찰 조사 한 번 잘못 받아서 검찰이 악감정 품어서 한 명 털기 시작하면 죄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는 망가집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내 주위 모든 사람이 다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아침에 몸을 던져서 돌아가십니다.
그때의 지지자들은 이걸 지켜드리지 못한 마음의 빚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러니 검찰이 조국을 털기 시작할 때 조국의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바라는 건 너의 유죄가 아니다. 공소권 없음이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말이 뭐냐? 수사하던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면요. 좋으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면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슬프고요. 슬픈 장면을 보면 꼭 한 장 떠오르는 사진이 있습니다. 발인식 날 연구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선을 넘어서 어떤 젊은 여성분이 들어와가지고 장이 차를 막아서고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보고 읽을 것도 없으니까 안경을 벗고 할게요. 그 한 장의 사진이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사랑했던 모든 지지자들의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됐느냐?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각성한 사람들이 원래의 열린우리당 지지자에 보태서 엄청난 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개빡친 국민들이 그 조그만한 정당 열린우리당에게 요구합니다. 야, 너네 모든 지역구에 후보 다 내. 저것들이 힘없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까지 무시해? 우리가 밀어줄 거니까 일단 후보 다 내봐 해가지고 실제로 그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은 제1당이 됩니다. 참패해요. 그때 한나라당이 맞나? 당명을 하도 자주 바꿔가지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참패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큰 정당이 아닙니다. 100몇십 명씩이나 되는 국회의원 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인적 자원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일단 다 낸 거예요. 탄핵은 기각됐지만 열린우리당이라는 당이 산으로 가게 됩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여튼간에. 그래서 나중에 열린우리당은 꼬마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은 아닌데 꼬마민주당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기타 등등으로 갈라져 버리게 돼요. 이제 올 일 없을 것 같다. 여튼 그 뒤로 이제 4분 5열 이후에 이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생각한 것보단 안 울었어. 잘했어. 그래서 그 열린우리당에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2번의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탄생하게 된 건데요.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접어두고, 그래요, 뭐 김대중이라고 다 잘했겠어요? 못한 것도 있죠. 노무현이라고 문재인이라고 다 잘했겠어요? 못한 것도 있죠. 이재명이라고 100% 다 잘하겠습니까?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안 하기로 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평생 지켜왔던 가치가 통합과 약자의 보호입니다. 통합과 약자의 보호. 편가르지 말자. 싸우지 말자. 동서도 없고 좌우도 없고 기득권도 없고 소외계층도 없이 우리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 즉 사람 사는 세상. 이게 노무현 재단의 이름이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 그분은 죄송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실천해 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요, 편가르기를 이용해서 한쪽 편을 배제해서 다른 쪽 편의 지지를 받겠다. 갈라치기를 해서 한쪽 편을 배제해서 적으로 삼고 다른 쪽의 지지를 받겠다. 노인 무임승차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지하철 돈 못 번다. 장애인 성소수자 꺼져라 이 사회에서. 이따위 발언으로 성소수자를 싫어하는 사람, 노인들에게 착취당한다고 느끼는 젊은이, 여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20대 남자들에게 지지를 얻어내서 정치를 하는 인물입니다. 노무현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아주 정치 거지같이, 개 거지같이 하는 새끼죠. 내 평생 그런 어린 놈의 새끼가 그따위 방식으로 표를 얻고 정치를 하는 새끼는 처음 봤어요. 그거 5선, 6선 이렇게 돼가지고 권력만 계속 지키다 보니까 앞뒤 분간 못하는 노욕에 찌든 정치인들도 할까 말까 하는 짓을 그 어린 놈의 새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욕하고 싶은 이준석의 단 한 가지 발언에 대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어제 토론회 저 못 봤어요, 아직. 제가, 주말이기도 하고, 조금 바빠서, 어제 뉴스도 제가 아직 다 소화를 못 했고요. 어제 그 유튜브도 제가 원래 매일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걸 아직 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대선 토론회는 못 봤는데 TV 뉴스에 토론회에서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중에 이준석의 질문 하나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 씹새끼가, 저는 제 유튜브에서 이준석을 다루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존재감도 없고 다룰 가치가 없어요. 지지율도 다룰 가치가 있는 지지율이 아니고요. 그래서 뭔 개쌉소리를 하든 간에 그냥 냅두고 제가 다루고 싶지도 않고 언급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제도 노무현 서거 16주기를 16주기여서 참배를 가고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자기가 노무현 정신을 잇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발언하길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 더러운 입에 노무현 이름 3글자를 올리나. 저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엄청나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는데요. 그것도 다루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 존재감이 없으니까. 다룰 가치가 없으니까. 지지율 한 자릿수 후보를 내가 왜 다뤄요?
이재명 후보님, 뭐, 잘하고 계신 거 설명해도 시간이 길고, 지금 2등 후보 집구석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하기만 해도 시간이 긴데, 그 존재감 없는 애 내가 다뤄서 뭐해요? 나이도 어리네. 나이도 나보다 7살이나 어리더만. 근데 제가 피가 거꾸로 솟은 한마디가 뭐냐면,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노무현 이름을 입에 올릴 수가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주체를 할 수 없었어요. 저 씹새끼가? 아니, 감히가 아니고 그 더러운 입에 노무현 이름 3글자 올리는 것도 저는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요. 어디 그따위 정치 인생을 걸어온 새끼가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 나빠요. 기분 더러워요. 이준석이 에서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근데 그따위 새끼가 진짜 통합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통합을 이어나가는 선거 캠프의 모양새를 실천하면서 지금의 선거를 치르고 있고 정치 모든 인생을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한 이재명 후보님이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라고 말하는데 감히 노무현을 이라고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말한다고요? 야, 이 씹새끼야. 와, 내 입으로 말하니까 더 빡치네? 생각만 했을 때도 빡쳤는데 내 입으로 꺼내고 나니까 더 화가 나네요. 이거는 또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지? 비유도 안 되네?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살인자가 침 뱉는 사람한테 죄 저지르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라고 비유를 해야 되나? 아니야, 침도 안 뱉었어. 와, 어우, 혈압. 이것 때문에 저는 어제 하루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저는 가게에서 뉴스를 틀어두거든요. 그, 12월 3일 이후로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보통 JTBC나 뭐 이런 쇼프로 나오는 거를 틀어놓고 이제 소리를 0으로 맞춰놓고 가게에서 음악을 트는데 12월 3일 이후로 뉴스에서 눈을 떼기가 힘든데 여러분 그 24시간 뉴스 채널은 시간 단위로 같은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계속 나와서 너무 화가 나서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와, 볼 때마다 그냥 저 TV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멱살 쥐고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 새끼의 정치 인생을 제가 대강 말씀드릴게요. 이준석은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입니다. 제2당의 당대표한테 지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기자회견 때 걔 나한테 혼나야 된다고. 이런 꼰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꼰대 마인드면 그래 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국회 원내 제4당의 후보 따위가 제2당의 당대표한테 지한테 혼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 꼰대가 그럼 그게 꼰대가 맞나? 아니에요. 지보다 20살 더 많은 제1당의 후보, 제1당의 당대표한테 싸가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상식이 있는 새끼예요? 이거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새끼가 아니고요. 숨 쉬는 게 아까운 새끼, 공기가 아까운 새끼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인의 신분으로도 이딴 마인드는 개썩은 쓰레기 마인드입니다.
이거는 일반인으로 살다가 주위에 바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쳐맞아야 돼요. 쳐맞으면서 그 마인드를 뿌리 끝까지 뽑아낸 다음에 인생 다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지 따위가 행정력 끝판 대장 소리를 들으면서 정치 인생을 걸어온 사람한테 정책을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걸어요. 이거는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 대학 전공 4학년한테 가르치려고 들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 따위가 뭘 한다고. 그리고 평소에 행실이나 언행을 보면 그 새끼의 밑바닥이 보여요. 그때 그 홍매화 신고 나서 명태균한테 가서 홍매화 신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통화한 녹취록 나왔죠. 그때 명태균한테 대화하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용도 심각하게 문제지만 말투는 더 문제예요. 반말합니다, 반말. 명태균이 지보다 몇 살이 많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때 김영선과 명태균이 김건희 이 녹취록을 폭로하겠다 대신에 개혁신당 비례대표를 달라라고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약하다고, 이거 터뜨리면 오히려 한동훈을 띄워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폭로 못하고 비례도 못 주겠다라고. 이 내용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알면서도 자기는 숨겼고, 그리고 폭로를 이용해서 비례대표 달라고 온 사람과 비례대표를 줄지 말지 상의를 했고, 그때 이걸 폭로하면 김건희가 죽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뜰 수가 있다 라고 해서 폭로하지 말자, 그래서 너 비례 못 주겠다라고 통화를 하는데 그 말이 다 반말이에요. 평소 마인드가 그딴 새끼인 겁니다. 그리고요, 12월 3일 그 밤에도요, 다른 의원들은 다 담 넘어갈 때, 지 혼자 그 일부러 언론사 카메라 있는 앞에 가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경찰인지 군인인지한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좌관이 옆으로 돌아가서 담 넘어가시면 된다니까 그 보좌관한테 시끄러 임마! 평소에 보좌관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쇼잉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진짜 들어가라고 하는 보좌관한테 욕하는 겁니다. 그게 그 새끼 정치 철학입니다. 그게 그 새끼 정치 인생이고요. 그리고 이준석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한 게 뭐가 있는데요? 보여준 거에 뭐가 있고 이루어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루어낸 거 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 남자들을 보수화시킨 거.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최초의 사례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냐? 윤석열 대통령 만들려고 20대 남자애들에게 야, 너네는 군대도 가고 그 다음에 힘든 것도 너네가 다 하고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 되고, 그래서 너네들은 여자들에게 착취받는 거야. 여자들 저 힘없는 척, 뭐 이런 척 저런 척 해서 너네들은 피해보고 있는 거야 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려가지고 20대 남자들이 맞다, 진짜 그렇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윤석열을 찍어야 돼, 아니 국민의힘을 찍어야 돼, 정말 그렇구나를 이루어낸 새끼입니다. 해충 같은 새끼예요.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해충 같은 새끼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성소수자 그 사람들 보호하는 법을 왜 만들어? 사회적 약자 그 사람 보호하는 법을 왜 만들어? 야, 너네 세금 뜯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잖아. 그거 너네 피해보는 거야. 그리고 노인들 왜 지하철 공짜야? 이거 젊은 사람 돈 뜯어가지고 노인들 갖다 주는 거잖아. 이거 너네 착취당하는 거야. 이런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런 걸로 장사하는 새끼입니다. 이거는 사람 새끼 아니에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일상을 살아갈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새끼입니다.
그런 새끼가 평생 통합을 강조해온 노무현을 입에 올리는 것도 쌍욕이 나오지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존재감도 없고 다룰 가치도 없고 다룰 만한 지지율도 안 나오니까. 근데 또 생각하니까 열받네. 이재명 후보님한테 감히 노무현을 입에 올리냐는 말을 한다고? 네가?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너는 정치하기 전에 JTBC 썰전인지 뭔지 그 프로그램 나와서 헛소리 짓거릴 때부터 저거는 안 될 새끼다라는 거 나 그때부터 알아봤어. 신윤규 변호사 거의 없다 평론가 이런 사람들은 뭐 5년, 6년, 4년, 3년 전부터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부터 알아봤다고. 어차피 명태균 특검 들어가면 이준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어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쯤 아예 날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는데 알 수 없죠 뭐. 근데 특검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강력한 특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욱 의원님도 좀 내가 다루고 싶었는데 이준석 이 새끼 때문에 내가 김상욱 의원님까지 민주당에 입당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107석이에요. 민주당은 단독 과반당입니다. 지난번 특검법 또 저 최상목이 돌려보내가지고 재의결할 때 200표를 넘기면 통과가 되는데 그때 민주당이 분명히 말했어요. 야 국민의힘 너네가 들어달라는 거 전부 다 들어줘가지고 아주 순한 맛 특검법 통과시켰으니까 이거 재의결 통과시키는 게 너네한테 좋을걸? 왜? 이거 부결되면 어차피 부결된 거 다음 정부에서 통과시켜서 출범할 수 있게 존나 강력한 특검법을 발의할 거다. 너네 감당돼? 이랬는데 부결했어요. 그래서 진짜 슈퍼 울트라로 강력한 특검법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모든 게 탈탈 털리면요. 이준석 글쎄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무사하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불소추 특권요? 여러분,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발의된다면. 아휴. 여튼 이준석이 그 한 문장에 꽂혀가지고 야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다.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 내가 쌍욕이라도 시원하게 날리는 컨텐츠를 하나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제 원래 준비했던 이재명 후보님의 발언이 어떤 취지이고 어떤 내용인데 그리고 그 내용을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표현한 건데 그거를 못 알아들은 척 외면하고 한 단어 또는 문장 속에서 몇 단어를 이어붙여 가지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기자들 앞에 떠드는 겁니다. 이재명의 공약이 이 정도로 무식하다고 떠드는 겁니다. 중학생도 이해하는 그 발언을 이해 못하는 무식한 새끼가 잘된 발언을 그만큼 잘라내서 무식하다라고 왜곡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제가 원래 어제 하려고 했고 어제 쉬어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못했으니까 내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짧을 것 같았는데 40분이 다 돼가네요. 그만 흥분하고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하고 한두 마디 하면 그게 또 한 10분 되더라고요.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 바로 여기까지, 여기에서 끊을게요. 오늘이 토요일이고요. 이 말은 해야지.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이 사전투표일입니다. 저는 목요일 아침 퇴근하고 바로 사전투표하러 갈 겁니다. 끊겠다 그랬는데 영어만 말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는 득표율은 투표율을 보면 알 것 같아요.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으면 격차가 좁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김문수를 찍을 사람도 있겠지만 이재명을 찍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은 이재명을 찍을 겁니다. 100%. 근데 지난 대선에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 중에서 이재명을 찍는 사람도 있고 김문수를 찍을 사람도 있겠지만 투표를 안 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대신에 이재명 쪽 지지자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거죠. 투표 마렵다. 빨리 선거일 돼가지고 투표하러 갔으면 좋겠다. 투표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찍을 사람들, 투표를 한다면 이재명을 찍을 사람들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으면 오히려 그 격차가 좁을 거예요. 근데 투표율이 고만고만하면 우리 쪽이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을 거기 때문에 이재명과 그 외의 격차는 굉장히 클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지난 대선 대비 투표율이 갑자기 확 높아지면 국민의힘이 선전한 거고요. 선전해봤자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지만 지난 대선 대비 고만고만 투표율이 비슷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엄청날 겁니다. 이게 제 이번 대선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보면 대충 나올 것 같아요. 항상 투표율 보면 지난 대선에 비교해서 어떻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난 대선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면요, 엄청난 득표 차이로 당선이 되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진짜 그만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